낙찰받은 땅에 누군가 비닐하우스를 지어두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철거해버렸습니다. 이번에는 또 족구장을 지어놨네요. 그래서 흙으로 덮었습니다. 이번에는 낙찰받은 곳이 집이 넘어왔습니다. 또 부셔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어장입니다. 아주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되었는데요. 사실 그동안 부동산이 많이 힘들었죠. 미국 기준금리가 5.5%까지 오르면서 주담대도 거의 8%까지 상승했던 적도 있고요. 부동산 거래 자체가 끊기다 보니까 많은 부동산 투자자들이 힘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변 경매학원이나 부동산 투자 회사들도 많이 문을 닫았습니다. 주변에도 이슈가 있는 학원들이 좀 있고요. 저 역시도 부동산 거래가 중단되면서 저는 다른 방향으로 조금 움직였습니다. 바로 제가 가진 부동산에 문제가 있는 것들을 조금 해결하면서 부동산 가치를 올리려고 조금 노력을 했었는데요. 제가 1년 동안 해결했던 3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토지 투자를 하다 보면 이 경계가 애매하다 보니까 내 땅에 침범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여기는 내 자리니까 넘어오지 마. 알았지? 넘어오면 알지? 넘어왔잖아. 이건 내 거야. 오늘 3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다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심지어 제 땅에 집을 지어 놓은 경우도 있었거든요. 어떻게 풀어갔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도로를 만들어서 내 땅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일을 했는데요. 사실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제가 사진에서 뒤에 보이는 임야를 낙찰을 받았습니다. 고도도 그렇게 높지 않죠. 그런데 안에 나무들이 보면 아주 울창합니다. 임야다 보니까 토지 면적도 꽤 되거든요. 한 2,000평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위성맵에서 한번 보면은 이 임야를 반을 갈라서 도로를 놓고 평탄화를 시키면 내 부동산의 가치가 오르겠다고 생각을 하고 공사를 진행을 했죠. 그런데 토지 측량을 하는 순간 위에 있는 비닐하우스가 보이시나요? 여기 사진에 나오는 비닐하우스인데 이 비닐하우스가 제 땅을 침범한 걸 확인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변수였죠. 그러면 여러분들이라면 이 비닐하우스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철거를 하면 됩니다. 이 비닐하우스 분리돼요. 이렇게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 비닐하우스는 조립식입니다. 다행히도 비닐하우스 주인분께서 바로 옆에 살고 있어가지고 원만하게 합의가 되어서 직접 철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나와 있던 게 비닐 벗겨내고 그리고 파이프 분해한 뒤에 뒤로 물러났죠. 최종적으로 영상을 한번 보면은 이렇게 일부만 남아서 길이가 짧아졌습니다. 앞에는 여전히 비닐하우스에 심었던 식물들의 흔적이 남아 있는데요. 위에서 사진을 한번 보면은 제 땅 밖으로 나갔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개발행위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 뭐 해야 되죠? 그렇죠, 공사 들어가야 됩니다. 영상에서 보면 덤프트럭도 들어오고요. 그리고 크레인도 들어와서 도로를 깔았습니다. 잡석을 깔았죠. 그때 지출했던 비용이 25톤 덤프가 도로 밑에 까는 기충제가 한 차에 10만원 정도, 그리고 잡석은 한 차에 13만원 들었고요. 크레인은 06W가 들어왔는데 75만원이었습니다. 조금 더 지식을 쌓아보면은 여기에 바닥이 황토라서 푹푹 꺼지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보통 일반적으로 돌산이면 한 25cm만 깔면 되는데 여기 푹푹 꺼지다 보니까 한 40cm로 잡석을 깔았습니다. 자, 공사를 하고 나니까 아까보다 훨씬 낫죠. 자, 이제 주변 성토도 하고 벌목도 해서 예쁘게 만들어 놓을 예정이고요. 다 끝나면은 여러분들께 개발 과정이랑 비용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서 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인데요. 이번에는 난이도가 조금 더 올랐습니다. 여기 사진 보이시나요? 여기 족구장이 제가 받은 땅입니다. 옆에 펜션인데 이 펜션 소유주분께서 여기를 족구장으로 사용하고 있었어요. 저기 농구 골대도 설치되어 있고 매트도 펜스도 설치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는 아까랑 다르게 사람을 불러야 되잖아요. 그렇죠? 장비도 불러야 되고 사실 이게 하나하나 비용이거든요. 여기도 펜션 주인분께서 직접 철거를 해주셨고요. 사실 어떻게 협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경험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한번 다뤄볼게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여기 주차할 데가 부족해서 자꾸 여기를 주차장으로 또 사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결단을 했습니다. 어떻게? 덤프를 불렀죠. 요즘에 정말 중장비 아저씨들 기술 좋은 것 같아요. 저 좁은 데서 저렇게 부어가지고 긁어서 흙을 덮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끝내면 안 되겠죠? 이번에는 큰 나무까지 심어뒀습니다. 또 하나의 제 땅을 찾았습니다. 자, 3번째로 넘어왔는데요. 이제 가장 높은 난이도입니다. 바로 이 집의 끝부분이 넘어왔습니다. 저기 빨간 기둥 보이시나요? 이 측량점부터 큰 나무까지가 경계점이고 바로 우측이 제 땅입니다. 옆에서 보면 이쪽이에요. 바로 여기가 제 땅입니다. 이건 철거하기가 쉽지 않죠. 이미 지어진 걸 부실 수도 없고 또 이 건물이 지하까지 있는 건물인데 하지만 전 어떻게 했죠? 잘라냈습니다.
이렇게 측량점에 맞춰서 여기서부터 저 반대쪽까지 펜스랑 다 철거를 하고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저도 예의가 있죠. 이거는 다시 설치를 해 주었고요. 이건 차마 그 소유주분께 직접 부시라고 할 수는 없어서 제가 비용을 내고 부셨습니다. 그쵸? 누가 자기 돈으로 집을 부시겠습니까? 부신다고 하더라도, 협의를 하더라도 세워라 내워라 하겠죠. 그래서 제 비용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집주인들과 어떻게 협의를 했을까요? 보통 토지 인도소송과 뭐 손해배상 같은 민사소송들을 또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무엇보다 가장 좋은 방법은 협의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 집주인과 어떻게 협의를 했을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 집주인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무단점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제가 이 집주인이라면 여기 튀어나온 부분만큼 땅을 사고 싶을 것 같아요. 무단점유를 하고 있지만 철거를 할 수는 없잖아요. 평수도 아주 큰 평수도 아니고 조금 넘어간 건데, 그쵸? 제 입장에서도 가격만 맞다고 하면 그냥 떼주는 게 훨씬 편하죠. 사실 이 마음은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 역시도 소유주의 땅 일부가 필요했었어요. 입구 쪽에. 왜냐면 여기가 이렇게 땅 모양이 아주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었고요. 여기가 바로 침범한 영역인데, 사실 저는 여기 땅을 조금 내주고, 그죠? 튀어나온 여기 땅을 조금 내주고, 사실 이 부분을 조금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 땅의 입구를 조금 넓히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파고들어서 협의를 시작했죠. 그리고 이 집 소유주분께서도 이 땅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단순 교환을 하기에는 여기에 행정적인 문제가 조금 겹치게 되었습니다. 바로 여기는 대지고요. 제 땅은 아직 대지가 아니에요. 지목도 다른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라면 교환 합병을 위해서는 기준 면적 이하도 분할이 가능한데, 여기는 지목이 다르다 보니까 합병 자체가 불가능해서 행정적인 문제가 조금 발생을 합니다. 이 땅을 대지로 바꿔야지만 교환이 가능한데요. 그러면 여기를 대지를 만들려면 바로 개발을 해야겠죠. 그런데 개발을 하려면 원상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넘어온 부분을 원상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환을 전제로 원상 회복을 협의를 하고, 그리고 원만하게 협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토지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분쟁이 생길 수 있는데요. 무작정 소송이나 싸우기보다는 주변 토지주들과 원만하게 협의를 해서 여러분들의 부동산 가치를 상승시키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